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커넬학원 영어과 팀장 진성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커넬학원에서도 이제 영어과 팀장을 맡고 있고, 안성 이투스 기숙학원에서도 이제 영어과 팀장을 맡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 팀장이 됐는데, 뭐 아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일단 뭐 제 그냥 이력인데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 후기 적어놨어요. 작년 이제 수능 치고 나서 애들이 이제 정성껏 적어준 후기. 제가 이제 한 명당 제가 2만 원씩 이제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줬었는데, 보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목표가 100만 원 채우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4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갔고 60만 원 안 나갔다. 작년 영어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일단은 수능 영어 듣기는 틀리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듣기를 만약에 내가 연습할 때 한 개를 틀린다. 그럼 수능에서 최소 3개에서 4개까지 열려요. 2개 틀린다. 정신이 무너지면 6개, 7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연계에서 유일하게 EBS 교재가 듣기가 직접 연계예요. 나오는 표현도 그대로 나오고 도표도 그대로 나오고 숫자까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듣기는 EBS 듣기는 다른 듣기 교재로 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 이제 영어 듣기 책이랑, 그리고 수능 완성에 또 앞에 이제 마지막에 5회 모의고사 분의 듣기가 있어요. 그거까지는 필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미 설명을 드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듣기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제 따로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잘난 척을 한 게, 제가 영어 듣기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깨달은 방법을 애들한테 전수해 주고 있어요. 다 해봤습니다. 뭐 딕테이션 뭐 온갖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뭐 괜히 자랑한 건 아니고 수능 영어 이제 이거 수능 영어 듣기를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제가 유학 가려고 이제 토플 리스닝이 엄청 어려워요. 제가 토익 듣기도 다 맞아봤거든요. 100점 맞아봤는데, 그 토익 듣기를 100점 맞고 토플 리스닝을 시험을 쳐보니까 점수가 50점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만큼 수준 차이가 나는데, 그거도 제가 이 알려드리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 방법으로 그거를 100점 못 맞았고 하나 틀렸어요. 만점 가까이 받았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혹시 듣기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빡센 영어 듣기 시험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능 듣기 정도는 무조건 100점 맞아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요즘 학생들이 영어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듣기 실력이 더 좋아야 돼. 옛날 학생들은 그냥 듣기만 빡 집중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듣기 실력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연계 교재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걸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3권이 나옵니다. 수능 연계 교재가 아까 듣기 교재는 까지 4권이에요. 근데 독해 교재는 3권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인데, 일단 이 3개가 간접 연계인데 도대체 간접 연계가 뭐냐? 그냥 간접 연계면 연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설명을 이미 많이 드렸겠지만 수업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영어 단어라는 게 뜻이 1대1 대응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맞죠? 예를 들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뭐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저도. 일단, 메인테인이 나오면 애들이 전부 다 유지하다로 외우고 있어요. 이거는 다 알아요. 뭐뭇을 유지하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을 치면 주장하다래요. 아니, 이건 뭐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너럴 뜻이 뭡니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너럴 하스피럴 종합병원이래요. 아니, 이런 다른 뜻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할 때 흥미를 잃는단 말이에요. 영어 공부 단어 외우기 싫고. 자, 그래서 간접 연계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본인들이 간접 연계를 떠나서 이 유지하다 뜻을 먼저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특 이제 EBS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야? 해석이 주장하다 뜻이 있네? 이런 뜻도 있었나? 라고 연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에서 나온 뜻으로 수능에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장을 외울 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영어 단어장의 뜻이 막 메인테인이 2개, 3개, 4개 있다고 치면 일단 보편적인 가장 큰 뜻부터 먼저 하나 외워라.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EBS를 정리해서 요 뜻을 챙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업을 안 듣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를 혼자 단어를 외워놓으신 다음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요걸 찾아내야 돼요. 뭐야, 이거 주장하도록 나오는데 뭐지? 이런 뜻이 있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 작업이 이제 스스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간접 연계의 어휘 파트는 요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요거 다 지금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뜻이 몇 개다? 최소 뭐 4-5개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넓은 뜻 1개, 자주 쓰는 뜻이 1개 있다. 근데 그 뜻이 수능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문맥에서.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공부한다? EBS 연계 교재에서 간접 연계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요렇게 범위를 이제 사용 범위를 이제 독해시가 단축한다. 맞습니다. 자, 왜냐면 작년에 엄청 어려웠던 문제 중에 옵절부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가 EBS 교재에서 계속 법을 준수하다예요. 근데 애들 지금 집에 혹시 지금 자녀분이랑 안 왔으면 집에 가서 애한테 물어보세요. 옵절부 뜻 뭐야? 물어보면 100% 관찰하다예요. 준수하다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EBS 교재를 여러 번 돌려봐야 되는 게 옛날 솔직히 상위권들은 EBS 이제 영어 교재가 나오면 어떻게 공부했냐면 3권을 샀어요. 원래는. 옛날에 이제 거의 직접 연계거나 정말 중요할 때는 EBS 교재를 3권을 사서 한 권은 자기가 혼자 풀 거, 한 권은 학교에서 수업 들을 거, 한 권은 학원 다니면서 볼 거, 이렇게 3번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엄청 중요할 때는. 지금 그 정도까지 보란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지금 만약에 내가 올해 수능에서 조금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EBS 교재가 나온 지 좀 됐잖아요. 맞죠? 수능 영어 이제 나온 지 됐죠. 사실 반 정도는 풀려 있어야 돼, 벌써. 일단 혼자 반을 풀어야 돼. 풀고 나서 그거 뭐 디테일한 분석까지 필요 없고 맞는지 틀렸는지 뭐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유형이 어렵네. 한번 틀려보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 다니는 분들은 학원 수업도 듣고 아니면 EBS 해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는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벌써 반 이상 풀려 있어야 한다. 고3이고 재수생이면.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나 아직 EBS 영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하신 분들은 각자 학교를 가던 학원을 가던 이제 뭔가 정규 커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까지 50%는 풀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유 있게 이제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서 복습하면서 여유 있게 100%를 한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 이 교재를 분석한 사람이 설명한 걸 비교하면서 들어봐야 느낌이 따가요. 나 메인테인 이거 몰라 틀렸네. 옵저버 몰라 틀렸네. 리저브를 내가 예약하다로 해석해버렸네 너무. 이거는 보호구역인데 잘못했네. 리저브에 막 저수지 뜻이 있네. 이런 걸 느껴야 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알겠죠? 이게 일단 EBS 이제 지금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습 전략의 이제 소재인데, 그럼 소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소재는 제가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작년에 지금 혹시 9월 모의고사 모평에 혹시 숲이 다양성을 가진다라는 지문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지금 수업을 듣거나 누가 분석을 안 해주면 그 내용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자기들은 전부 다 시간 재고 풀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작년 수능 특강에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다.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문학이나 이런 제재가 6모나 9모 때 나오면 수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맞죠? 그럼 선생님 이거 안 나오는데 뭔 상관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풀고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이게 이제 나올 거라고 애들한테 이제 6월 치기 전에 강조 한번 하고 9월 치기 전에 강조하고 이제 수능 치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6월, 9월에서 나온 거 빼버려요,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고 마지막에 야, 그러면 우리 이 제재는 나왔으니까 마지막에는 요거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마지막에는 요약적으로 수업하는 게 파이널 강의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반복되는 그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숲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숲이 안에 다양성, 안에 있는 뭐 생물군의 다양성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바보 아닌 이상 눈치채요. 제가 안 가르쳐줘도 2번, 3번 풀어보면 저절로 보여. 알겠죠?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전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이미 출제된 소재를 분석하여 수능 후봉을 정비하고 요때 필터 보이죠? 필터를 걸러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은 것만 합니다. 그러면 그 반복된 제재가 필터된 게 몇 개 정도 나오냐면 많이는 안 나와요. 2개, 3개 정도 나와요. 2개, 3개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작년에 수능 쳐본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수능 영어가 엄청 어려웠잖아요. 맞죠? 수능 영어가 어려웠는데 어려울 때 아무리 어려워봐야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은 난이도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가 힘든 거야? 시간이 부족하니 힘들잖아. 2-3문제가 사실 전체 문제를 다 푸냐? 그러니까 점수상으로는 90점이 넘냐? 아니면 79점 받냐? 3문제가 결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거 우리 자주 봤던 건데 라는 느낌만 들어도 풀 때 엄청 이 몰입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3개만 제가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시험 칠 때 편안하게 치고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연계교재를 이용하는 건 첫 번째 뭐다? 일단 직접 연계교재인 영어 듣기를 이용한다. 듣기는 무조건 다 푼다. 알겠죠? 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듣기 실력이 완벽해져야 한다. 그냥 내가 듣기만 집중했을 때 100점 받는 실력이 아니라 조금 집중 안 하고 들어도 그냥 귀에 쏙쏙 들릴 정도까지 듣기 실력을 올려놔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이 사이 듣기 문제를 사이에 있는 요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쉬운 문제들을 처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어. 단어는 일단 본인들이 보편적인 단어장을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뭐 이투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워드마스터 추천합니다. 워드마스터가 일단 수능과 관련된 게 2권이 있어요. 첫 번째 게 일단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그 다음에 수능 하이퍼 2000이라고 있었는데 하이퍼 2000이 이제 하이스트로 바뀌었어요. 단어 이름이, 영어 단어장 이름이. 그 단어장 2개는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내신을 지금 대치동에서도 이제 학원이 있는데 경기고랑 저기 숙명여고는 1학년 내신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는 수능 2000을 영어 단어장을 내신 단어장으로 쓰고 2학기 때는 하이스트 2000을 이제 하이퍼 2000이었죠 옛날에 그거를 이제 내신 단어장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학군지들에서도 그 단어장을 애들한테 수능 공부할 때 도움되라고 내신에서 직접 출제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단어 뜻 정도는 그러니까 제 1번 뜻 가장 많이 나오는 뜻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들어가라 2학년을 들어가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군지에서도 내신 할 때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뭐 특이하게 선호하는 단어장이 없다. 다른 단어장 써도 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수능 2000이나 이 하이스트 2000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일단 뜻 3-4개는 무시하고 제일 보편적인 뜻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어원 같은 거 있죠. 가장 넓은 뜻 그런 거를 외운다. 그리고 반복을 한다. 그래서 뭘 심는다? 일단 단어 이미지에 1:1 대응 이미지를 심는다. 그러니까 옵졸을 보면 관찰하다는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관찰할 뜻이 아닐 때 이질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 실력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EBS를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됐죠? 영어 단어 공부하는 방법.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이제 뭐? 이제 제재입니다. 제재 같은 거는 숲이 많이 나왔다. 그냥 포레스트가 많이 나왔다. 이거 제재 공부 아니에요. 숲이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과 아니면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생태계랑 다른 유니크한 속성을 비교하더라. 요런 식으로 숨겨져 있는 암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글쓰기 양식 스타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제재는 이제 다 설명드렸죠,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능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 36번, 37번, 38번, 39번 유형이에요. 맞죠? 4개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때 EBS에서 항상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 문제에 새로운 시도를 해놔요. 작년에 어떤 시도를 많이 했냐면요.
순서, 뭐 the first 처음이었다. 너가 처음이 아니야. 이런 순서에 대해서 멘트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구모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6모는 너무 쉬웠으니까 구모도 그렇고 수능에서 순서를 물어보는 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뭐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에 대한 그 새로운 시도는 어디에서 많이 한다? EBS 문제에서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안 겹쳐요. 내용은 하나도 안 겹칩니다. 너가 수학 개념 이해 못하지? 아니, 너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유명한 수학자들도 이해 못했어. 이런 제재였는데 수능에서는 순서가 양초가 짧게 탄다. 아니면 방사능 동위원소가 늦게 길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탄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와 관련된 핵심만 뽑아서 내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재 공부가 끝나고 나면 야, 요거는 봐봐, 우리 평가원이나 교육청 거 우리가 많이 풀어봤는데 요런 형태는 우리가 처음 보지 않나 EBS에서. 야, 신박하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자,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금 요 EBS 문제를 보고 자주 풀던 느낌이 아니네 라고 인식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3개년치 정도의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교육청 아닙니다. 알겠죠? 교육청도 아니고 사설 모의고사 아니에요. 자, 경찰대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어디까지는 가는 게 좋다? 사관학교까지는 가는 게 좋다. 왜냐면 사관학교에서 한번 히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눈치 보이는지 안 내지만 그 다음에는 써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쓴단 말이에요. 사관학교에서 썼던 논리를.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한 거를 그 다음 해에 기가 막히게 사관학교에서 따라합니다.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은 사람들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분석하는 게 좋다. 3개년치 내에 사관학교 시험까지는 분석하는 게 좋다.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1년에 6월, 9월, 수능, 사관까지 4개죠. 맞죠? 이 4개를 제재 이런 거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관학교에 무슨 뭐 도도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할 때 이런 걸로 힌트해서 연결하더라 라는 걸 인식하고 3개년 정도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영어 독해 연습을 풀던 수능 특강 영어를 풀던 수능 완성을 풀던 그러면서 이제 아니면 각자 뭐 듣는 학교라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선생님, 요거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요건 좀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면은 이제 대답해 주시겠죠. 각자 선생님들께서. 저는 어차피 학생들한테 그렇게 수업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냐면 저는 밥 먹고 사는 게 맨날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 문제 분석하는 거잖아요. 매년 특강 문제 만들 때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5개년치는 머리에 들어가 있어. 맨날 똑같은 거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EBS 볼 때 제가 딱 풀 때 뭔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거슬리면 애들한테 그래. 야, 이거 봐봐. 내 머릿속에 없는 데이터다. 이거 봐봐. 하고 하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EBS 교재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국어처럼 직접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 방법은 요까지예요. 여기 있는 지문을 옛날처럼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실력에서 기준을 잡고 단어 차이 나는 거 두 번째, 제재 세 번째 어떤 거?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혹시 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요 정도 이용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수능 영어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야 될 작업이 뭐다? 아직 기출문제가 3개년치가 안 풀렸다. 그럼 순서는 뭐다? 기출문제부터 먼저 3개년치입니다. 알겠죠? 뭘 빼고? 교육청이랑 사설 빼고 사관학교까지. 그리고 그게 돼서 느낌이 왔으면 그 다음부터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까지는 아니에요. 수능특강 영어 정도는 빨리 2주 이내에 다 풀어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 신학기 대비로 EBS 준비할 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